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동두천 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항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장석에서 제안 설명하는 것에 대해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청년의 범위는 점점 확장되고 청년 대상 정책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더욱 활기차고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떠나고자 하는 청년들이 남아도 괜찮다는 희망과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청년의 나이를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년 인력 수급 계획 시 협력에 관한 사항을 중앙행정기관, 그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 및 도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수급계획 실적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그 외 조례의 간결함과 체계를 위한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년이라는 용어의 범위를 최근 취업 연령 상승 추세에 맞춰 넓히고 미취업자 실태 조사는 단순한 업무 요청이므로 권리 위임과는 무관하므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고 조문에 모호한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규령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주령 의원입니다. 먼저 동천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학교 체육시설을 시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개방하는 학교에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체육 활동을 즐기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도 함께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 관련 적용 법률의 현행화 및 조례 간결함과 체계를 위한 정비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제5호를 스포츠클럽법 제2조 제1호로 변경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2에서는 학교 체육시설을 시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개방하는 내용에 대해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 간결함과 체계를 위한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순찰 차량의 비지정 구역 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함과 동시에 범죄 취약 지역 등 전략적 지점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치안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공영 노선 주차장 내에 순찰차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명과 조문 번호를 바로잡고 약칭 및 띄어쓰기 등 조례 전반의 표현에 정비하여 조문 체계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 17조 2의 순찰차 전용 주차 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의 2, 제9조의 2, 제10조, 제11조, 제15조의 2, 제19조, 제21조 등 여러 조항에 걸쳐 상위 법령 인용 정비와 띄어쓰기 등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사항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을 반영하여 회의록 및 영상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 방청 제한 사유의 명확한 고지 등을 통해 의회 의사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 권리와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 사용된 윤리자격 특별위원회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표현 불일치를 수정하고 의사 의결 정족수와 5분 자유 발언 절차의 구체화를 통해 의회 회의 운영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의사공개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안제 48조에서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기한을 20일로 명시하고 영상 회의록의 의회 홈페이지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제 79조의 2에서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제 81조의 2에서는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실시간 중계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운영 절차의 명확화를 위하여 안제 13조 2의 의사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였으며 안제 31조의 2에서 5분 자유 발언의 신청 절차 및 집행부 답변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외 각종 서식 등 별지 서류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조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한 일괄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인용하던 법 조문이 삭제되어 스포츠클럽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부족한 관내 생활체육 활동 지원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만 학교 시설 개방은 학교장의 판단 및 재량에 따르므로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일부 용어와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고 특히 경찰 행정의 공공안전 및 긴급 상황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공영 노상 주차장에 순찰차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이를 통해 긴급 출동, 범죄 예방, 지역 치안 활동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는 절차와 회의 중계 및 공개 규정을 마련하여 회의록 공개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방의회 의사 전반에 관한 사항의 공개 활성화와 의원의 발언에 대한 사항과 관련하여 그 신청과 답변 기일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규칙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 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재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수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작년 2024년 3월 제정되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동두천시에 거주하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장애인 등 돌봄 대상자에게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제337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과 정착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통합 돌봄 지원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조례의 제정을 바탕으로 전담부서 조직 구성 등 사전 준비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고무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달 5월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 제1차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로 우리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 참여와 조례의 제도적 기반이 병행됨으로써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지자체보다 한 걸음 앞서서 기반 구축을 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하였고 통합지원 지역 계획과 통합지원 사업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 개인별 지원 계획 및 통합 지원 제공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 통합 지원 회의에 대하여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 통합 지원 전담 조직 설치와 통합 지원 협의체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두천시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의의에 따라 운영되는 모범사업자 지정 제도를 우리 시에서도 체계적으로 도입 운영하여 자동차 관리 사업자의 자발적인 품질 향상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모범 사업자 지정이 이루어질 경우 정비업체들이 다양한 지원 사업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점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제도의 목적과 지정 계획의 수립 근거를 명시하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지정 신청, 기준, 유효 기간, 지정증 발급 및 반납 등 지정 운영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모범 사업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았으며 제9조에는 지정 관리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에 대한 일괄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역계획 수립 관련 사항 및 통합지원 협의체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로 구성 등 법 시행 전 선제적으로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특히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하여 통합 연계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 사업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책이 기대가 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자동차 관리 사업 모범 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관리법에서 모범 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자동차의 매매, 정비, 해체 재활용업에 종사하는 자동차 관리 사업자를 모범 사업자로 지정하고 또한 취소하는 등의 절차를 제정하고자 하므로 자동차 관리 사업자 간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자발적 품질 향상 및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권영기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동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택시 운수 종사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 교육의 근거를 신설하여 교통약자에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법령상 근거 없는 강제 조항은
임의 규정으로 수정하고 법령 인용 오류나 불명확한 표현, 떼어쓰기 등을 바로잡아 조례 전반의 체계와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 14조 2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에 대한 응급처치 등 교육 근거를 신설하였고, 법제처의 필수임 조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제 9조의 일부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위원회 규정 구성 조항을 포함하여 문장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를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두천시 시민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동두천 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 2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안제 3조에서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 5조 및 6조에서는 영양관리 사업의 추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안제 7조 및 8조에서 관계기관 협력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한 일괄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평의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관리 및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과 그 대상자를 정비하고, 특히 법령에서 명시한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신설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시민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민영양관리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관리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영양관리와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시 시민의 건강상태와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조사를 통해 영양 취약계층을 파악하고, 특히 최근 증가하는 1인 가구는 단순히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소홀한 식습관 등 영양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고려해야 할 대상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시민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장애인 복지단체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면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장애인 복지단체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6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단체를 보호하고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 복지단체의 사업이나 활동 또는 운영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 조례에서는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단체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단체 운영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돕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장애인 복지단체의 보호와 육성과 관련한 시장의 역할을 지원 사업에서 사업 추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7조에서 사업비 재정 지원에 대한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기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면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장애인 복지단체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단체 운영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어 그 뜻을 명확히 하고 지역문화예술을 더욱 발전시켜 시민들이 지역문화를 풍요롭게 향유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조례의 간결함과 체계를 위한 정비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 동두천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동두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법인 또는 전문 예술단체 등 용어의 뜻에 대해 개정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 규정하였으며 그 외 조례의 간결함과 체계를 위한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문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용어의 뜻을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맞게 개정하여 보다 간결하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순남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강순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천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각종 포상 수요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여 대상자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해당 포상을 취소가 가능토록 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명예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 2항에 포상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작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포상을 수여토록 되어 있으나 특별한 경우라는 문구가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 여지가 있어 표창 남발을 방지하고자 관련 문구를 삭제하여 모든 포상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여토록 정비를 하고 안 제14조에 포상 취소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자의 공적이 사후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게 포상이 수여된 경우 이를 취소하시도록 정비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취소 규정을 두어 포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현규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규 세무과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일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항 동두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 영향 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금고 지정 심의 과정 및 객관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민간 전문가 위촉 비율을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심의에서 배제되도록 제척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3항의 부위원장의 선출, 위원회 제척 등 규정과 민간 전문가 비율을 과반수로 하는 것, 안 제4조 4항의 동두천시 각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준용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하였고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패 영향 평가와 규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에 대해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 영향 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3조 사항에 5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제한 규정을 안 제7조에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 동두천시 각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용 규정을 안 제10조에 허위사실 및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 환수에 대한 이자 가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5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하였고 역시 의견 제출 사항 없었습니다. 부패 영향 평가와 규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에 대한 부서 협의도 완료하였으며 이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에 대한 일괄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금고지정 심의 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민간 전문가 위촉 비율을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심의에서 배제되도록 제척 등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한 징수 포상금 지급 제한과 외부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포상금 환수와 환수금에 대한 이자 가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방숙경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방숙경입니다. 2024 회계년도 동두천시 결산 승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마친 2024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4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퇴출 결산에 관한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원 단위로 작성되었으나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년도 일반 회계 및 7개 특별 회계의 결산 총괄 내역은 세입 결산액은 7,641억 2,2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684억 3천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956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2월액 중 명시 2월액은 108억 7천만 원, 사고 2월액은 2억 3,500만 원, 계속비 2월액은 622억 6,700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61억 2,2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63억 9,800만 원입니다. 일반 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6,755억 4,2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931억 2,7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24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2월액 중 명시 2월액은 106억 6천만 원, 사고 2월액은 2억 3,500만 원, 계속비 2월액은 536억 8,800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60억 6,9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7억 6,2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참고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기업회계 방식에 의한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753억 4,4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47억 5,6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05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2월액 중 명시 2월액은 2억 900만 원, 계속비 2월액은 61억 9천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8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기 잉여금은 41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기금 특별회계 등 5개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32억 3,5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05억 4,8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6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2월액 중 계속비 2월액은 21억 8,800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3,5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39억 9,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24 회계연도 기금 총액은 2,652억 9,100만 원으로 종류별 현재액 내역은 통합개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9억 8천만 원, 재정안정화개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02억 3,700만 원, 고향사랑기금 1억 1,100만 원, 사회복지기금 33억 5,100만 원, 신청사 건립기금 196억 2,5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5,6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7억 3,400만 원, 철도건설기금 200억 원, 5개 광고발전기금 9,600만 원, 애양장학기금 170억 100만 원이며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909억 8천만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말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 자산은 2조 6,272억 4,6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443억 500만 원이며 순자산이 2조 5,829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18억 3,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정 운영 결과는 총 수익은 5,441억 원이고 총 비용은 5,047억 4,500만 원이며 운영 차액은 393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1억 9,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검토 보고서 28쪽입니다. 2024 회계연도는 예산 현액이 전년도보다 약 636억 원 늘어난 7,632억 원이며 이중 세출액은 6,684억 원으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을 합친 결산상 잉여금은 957억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늘어난 예산에 비해 결산상 잉여금은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산 현액 대비 순세계 잉여금의 비율은 2.1%로 동일 유형 지자체 및 전국 지자체 평균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하고도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금액이 61억 원으로 보조금 반납액을 줄이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살펴보면 총 6,904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6,755억 원을 수납하였고 수납률은 97.9%입니다. 한편 수납 후 행정기간 착오로 인해 발생하는 환급액은 최근 5년간 증감을 반복하다가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업무 연장과 인수인계를 통해 착오로 인한 환급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의 재원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가 2022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24년은 전년도보다 전체 예산액이 증가하였음에도 지방교부세는 감소하여 부족분을 내부거래의 증가로 채우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교부세액은 지자체의 세출 효율을 위한 자체 노력 반영 현황이 중앙정부의 산정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체 노력 반영 항목인 행사 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2월 불용액 절감 및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 운영 감소 등을 통해 지방교부세를 증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살펴보면 전년도보다 예산 규모는 증가한 반면 집행률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각 부서에서 면밀하게 사업량을 예측하고 추경을 통해 사업량과 예상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집행률이 87%로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하였고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약 35억 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에서 발견되는 미수납액은 최근 5년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금의 주요 원인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의 경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미수납 상태를 보이고 있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징수율은 전년과 비슷한 반면 징수 결정액이 증가함에 따라 미수납금이 2021년부터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미수납금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성과 보고서 작성 현황은 190개의 지표 중 82%의 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목표 대비 실적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성과 분석을 통해 실적 향상 노력,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 성과 지표 지속 여부, 신규 지표 개발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수 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김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원을 변경하고 정기회의 개최 시기를 조정하여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에 협의회 부의장을 현행 교육장에서 시체육회장과 시장애인 체육회 수석 부회장으로 변경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과 협의가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에 정기회의 소집 시기를 분기별 1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하여 회의의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운영하던 체육진흥협의회의 운영 조직을 재구성하여 체계적인 생활체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향후 시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체육진흥 계획 수립 및 그 밖의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협의 등 협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화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하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3, 제2항의 신설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구역에서 먹이를 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먹이주기 민원 해소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명시하였고, 유해 야생동물에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8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금지구역의 명시와 홍보활동, 계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3, 제2항 신설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민원을 해소하고 금지구역 지정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향후 사업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 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송라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김미화 도시행정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아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송라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시 송내동 517-1번지 1원의 송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A3 블록의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 지연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해 용도지역 환원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를 요청하였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송내동 469번지 1원으로 A-3블럭이며 면적은 11,742제곱미터입니다. 변경 내용은 용도지역을 환원하는 사항으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을 당초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해제에 따라 기반시설 계획 및 건축물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송라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월 최초 결정 고시 후에 약 10년이 경과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현재 지리 지형적 요건이 양호한 A-1 블록에 한하여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실정이며 A-3 블록 토지 소유자들이 용도지역 환원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해제를 요청하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건으로 현재 부동산 경기 악화로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A-2 블록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 피해 등 이에 따른 민원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변경 사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십니까? 네,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담회 때도 이제 그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또 이 해놓은 것을 다시 그 변경을 통해서 환원을 시켜서 다시 이렇게 계획을 취소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10년 동안에 이제 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사항들이고 또 그분들이 그 여러 가지 토지 등급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아마 그 토지세나 기타 등등에 관해서 좀 부담을 많이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우리 시의 초입 부분이거든요. 네. 전철이 바로 옆으로 지나가고 또 차도가 국도가 또 바로 옆으로 지나가면서 있는 18,525평방미터의 그 땅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가 토지주들하고도 좀 더 그 협조를 얻어서 어떤 부분이든 간에
우리가 거기서 그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뭐 여러 가지 뭐 무분별한 건축이나 또 농막 또 하우스 재배를 하기 위해서 뭐 하우스를 비닐하우스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미관상 상당히 그 도시 이미지를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시가 좀 고민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어떤 그 대처의 어떤 그 방식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에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선희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선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1항, 22항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청과 사업소 간의 유기적인 업무체계 구축과 주요 현안사항 보고 체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하수도 공기업 관리자를 경제환경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자 직위를 부시장에서 경제환경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목적 규정과 혼동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수정하고 본청과 사업소 간의 유기적인 업무체계 구축과 주요 현안사항 보고체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수도사업 관리자를 경제환경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의 7개 조항의 인용 법령 중 약칭 및 법령상 용어에 맞추어 문구를 수정하고 제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자 직위를 부시장에서 경제환경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기도 조례 개정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시도 관련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사업을 활성화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42조 4항 옥내 급수설비 개량 지원 대상에 사용 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1항, 제22항에 대한 일괄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업소의 주요 현안 사항 및 동향 보고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 공기업 관리자를 부시장에서 경제환경국장으로 변경하여 국별 소관사업소 전담관리제 운영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업소의 주요 현안 사항 및 동향 보고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수도 사업 관리자를 부시장에서 경제환경국장으로 변경하여 국별 소관사업소 전담관리제 운영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사업 지원 조례가 개정되어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우리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 글로벌 인재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글로벌 인재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혜경 미래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진흥원장 양희경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24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 글로벌 인재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 이유는 관내 학생 및 시민들이 외국어 학습 및 국제 언어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동두천시가 평생 학습 도시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며 학생 및 시민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시설 명칭과 주요 사업 및 이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운영 및 수강료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은 2024년 2월 동두천시가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서 3개의 추진과제, 13개의 세부과제로 사업 운영 계획서를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로 두 번째 추진과제인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 혁신 모델 정립을 위한 거점형 글로벌 인재교육센터 운영이라는 세부 과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에서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서, 예산 수반 사항은 부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글로벌 인재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앞서 제안 설명드린 교육발전 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제정되는 동두천시 글로벌 인재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였으며 동두천시 글로벌 인재교육센터 설치가 완료되면 이에 대한 운영을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은 영어 및 기타 외국어 교육을 위한 우수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소재지는 이전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위치인 사이언스타워 2층에 조성될 예정이며 올해 11월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 투자 사업비는
전액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두 교육청의 예산으로 지출되며 주요 시설로는 다국어 디지털 체험관, 쿠킹 스튜디오, 강당 및 스마트 액티비티 존, 집중 학습실, 미디어 지원 언어 교실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위탁 사무 내용은 글로벌 인재교육센터 종합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다양한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이며 위탁 예산은 센터장 1명, 팀장 1명, 직원 등 예상되는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를 추계하였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올해 1차 연도 10일을 제외하고는 2차 연도부터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일정 부분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개 모집을 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에 대한 사항은 정적인 교육보다 실질적인 언어 및 문화 체험 환경을 조성하고 소통이 중요한 글로벌 교육의 흐름을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며 외국어 교육 분야의 풍부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7월에 수탁기관 모집 공고와 신청서를 접수하고 8월 중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에 위탁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11월에 글로벌 인재교육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교육청과 협의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진흥원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과 제24항에 대한 일괄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 글로벌 인재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두천시 글로벌 인재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외국어 학습 및 국제 언어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등에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글로벌 인재교육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발전 특구 사업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 인재교육센터의 외국어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위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민간 자원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수탁기관 모집 및 선정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 글로벌 인재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임현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제5조에 보면 이용 대상이 있잖아요. 이용 대상이 1, 2, 3 있어요. 근데 시에 소재하는 학생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정이 돼 있거든요. 저는 우리 시에 대학을 안 다니는 청년들도 있고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도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 센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 대상을 좀 넓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조례 안에는 이제 우선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규정을 해둔 거고요. 3항에 보면은 그밖에 글로벌 인재교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학교 밖 청소년들도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시장이 필요한 한이라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고 당연히 우리 시 내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대학을 안 다니는 청년들도 이 대상안에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들이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그 1조의 조항을 담았기 때문에 아니 전혀 이용에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시에 소재하는 판단되고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시장이 인정하는 한은 그 아이들은 그 대상 안에 들어가지 일반인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 소재하는 학교가 아닌 시에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 글로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 있구나.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글로벌 인재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오전에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정례를 한 후 14시부터 1층 의원 회의실에서 2024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를 선포합니다.